드디어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 우리 영역에 왔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중요하고, 의료기사 종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6종이죠. 의료기사 등에 해당되는 건, 요건 무슨 병원 정보 처리 기록, 무슨 관리사인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총해서 8종. 그리고 뭐 요걸 묻는 그 질문은 아마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범위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우리의 영역이니까.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뭐 맞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교정호성 장착 제거. 쉬운 말로 와이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와이어 체인지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하죠. 불소도포 우리가 하죠. 부착물 제거 우리가 하죠. 그리고 치석 제거 우리가 하죠. 그다음에 치아 본 뜨는 거 우리가 하죠. 부착물이라는 거는 치면에 붙은 뭐 치태, 스테인 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업무 우리가 하죠. 임시충전재 제거하죠. 뭐 퍼밋이나 템퍼러리 제거하고 임시 부착물 템퍼러리 장착하는 거 우리 업무죠. 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환자의 정보를 여기서 알게 된 거를 막 친구 만나가지고 떠들고 그러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의사 지도에 응할 것. 의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겠죠. 보수교육도 우리가 꼭 잘 들어야 되고요. 취업 실태 신고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치만 요즘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도 의료인이랑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1, 2, 3회로 제한을 나누고 있고 그 케이스들이 다 달라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엿보다가 적발되어서 수험이 정지됐다.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거 2회죠. 근데 시험 전에 미리 계획해가지고 막 유출을 하거나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3. 대리시험도 3회로 제한하고 있죠.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실태 및 취업 상황 신고하는 거 3년마다. 만약에 2020년 2월에 신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취업 상황의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첫 번째 연도는 반려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2021년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죠. 2022년, 2023년이 3년째 되는 날이죠. 그럼 3년 말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입력해가지고 나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쳐가지고 등록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장. 그러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보수교육을 들어야 돼가지고 보수교육을 들었는지 뭐 체크를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교육을 안 받은 의료기사 등은 신고 반려가 가능합니다. 자, 치과기공소. 시도나 시군구청장한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설자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돼야 되고 지도의사가 치과의사가 꼭 있어야 돼요. 폐업이나 변경 시 지체 없이 어디에다가 신고한다? 시군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일반 의원과는 다르게 시도나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시도, 시군구청장.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치과기공소도 뭐 작은 게 있을 수 있지만 한 층짜리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층짜리 건물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공부했었죠. 전공, 2년 전공. 그래서 기공부를 위해서는 2년입니다. 안경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에 또는 시군구청장에 개설 등록을 하면 되고요.
폐업할 때도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폐업이나 양도 신고를 14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는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의료인도 하면 안 되는데 의료기사가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의료법이랑 차이가 뭐냐면 의료법에서는 광고법을 위반하면 품위손상 행위로 들어가가지고 의료인이 자격정지를 당하는데, 의료기사가 만약에 안경업소를 설립한 다음에 광고법을 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경소 개설 등록이 취소됩니다. 뭐가 취소된다?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운영 못한다고. 그리고 의료기사의 협회는 당연히 전국적인 조직이죠. 그리고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아까는 뭐였죠? 의료인은 재단법인이었죠. 요거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의 규정을 따르고요. 여기 있네. 그리고 의료기사의 보수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규정한 단체여야 되고 연구기관이어야 됩니다. 보수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의료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규 면허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에 부수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자, 유예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고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당해 연도에.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서류 증명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유예된 연도 그 다음 해에 보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법 얘기할 때 유예가 뭐라 그랬어요? 약간 미루는 거라 그랬죠. 아예 면제는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하면 12시간 이상을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요. 2년 유예를 하면 16시간 이상, 3년 유예를 하면 20시간 이상을 들어야 돼요. 자, 의료기사가 우리가 면허 취소를 언제 당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단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이것도 의료법이랑 똑같죠. 그리고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고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것도 의료법이랑 똑같이 면허 취소됩니다. 기공의뢰서에 따라서 치과 기공사가 여기에 따라서 기공 제작을 하지 않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되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에 처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격 정지에 관련된 거면 1년이고요. 1년 이내 재발급 불가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됐을 때 1년 이내 재발급 불가고, 4번 기공 제작을 하지 않았을 때 의뢰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인에 비해서 확실히 좀 형량이 낮죠. 여러분이 분실을 했을 때 면허증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면허증을 회수할 때는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는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의료기사는 반이죠. 6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경은 별로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했을 때, 개설 불가자에 권용돼가지고 업무를 했을 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기공을 해서 보존을 안 했을 때, 기공을 해서 보존기간 몇 년? 2년. 실태 등의 신고를 안 하면 할 때까지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이런 거 중요해요. 구분해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품위손상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를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면허증을 대여하면은
정지가 아니고 뭐다? 취소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막 면허 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 면허증 대여.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 면허증 대여.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치과 의사나 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판시할 때, 비황문, 비윤리적인 업무를 했을 때, 업무 범위를 초과했을 때. 의료기사가 시정명령을 받을 때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하는데 시설이랑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요거는 이제 개설을 할 수 있는 뭐 안경업소나 그 기공사가 개설하는 그 뭐지? 기공소에 해당하는 거겠죠. 요것도 이제 안경사에 해당하는 거고 안경사가 이제 안경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명령을 당할 수가 있고 누가 신고를 찔러야 되겠죠. 그리고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 받을 수 있고요. 보수교육을 미실시했을 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시도나 시군구청장에게 받을 수가 있겠죠. 개설 등록의 취소는 6개월 이내에서 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 등록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인 기억나요? 아까 방금 했잖아. 의료인의 개설 허가 취소를 할 때는 몇 년 이내로 1년 이내로 명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한 경우 369 했을 때 6개월 이내 개설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1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개설 못 하잖아요. 1개씩만 개설할 수 있는데 2개 이상 개설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를 해야 되겠죠. 광고 위반했을 때, 무면허 행위했을 때, 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을 때, 시정명령 불이행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됩니다. 자, 의료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거 다 똑같고요. 요거만 살짝 다른데 의료기사에서는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인은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만 나와 있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똑같다고 외워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인 것 같네요. 여기도 이제 의료인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등록 취소 처분 후 6개월 이내 개설 불가합니다. 6개월. 이것도 의료인이랑 비슷하긴 한데 의료인보다 훨씬 더 개수가 적죠. 의료기사의 면허 취소. 의료인도 면허 취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의 등록 취소.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랑 의료기관 인증 관련 취소랑 또 개설허가 취소 이런 게 있죠. 수수료 납부도 똑같죠.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 국시 응시료 이런 거. 요거는 의료법이랑 살짝 다른 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무면허 대여 행위는 가장 큰 벌칙 그리고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근데 의료인은 5-5가 제일 높은 거였죠. 그래서 무면허 행위는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행위는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었죠. 의료인이. 의료기사도 똑같습니다. 의료기사도 비밀 누설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기공물을 의뢰서와 다르게 만든 거. 그게 33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치과랑 관련이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기공소를 개설했을 때 500만 원의 벌금이 생기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상 허위신고하면 100만 원. 허위신고한 거 가지고 500만 원이면 너무 많으니까
보고 검사 거부 100만 원. 폐업 변경 신고 안 한 경우 100만 원.